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내용 중에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즉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타시던 분이 사망했을 때에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족연금일 것이고, 장애연금은 즉 국민연금을 타기 전에 심하게 다쳐서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족연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고, 노령연금이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 말이 조금 길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수령 요건을 보시면, 즉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이제 사망했을 때, 위의 말을 다시 풀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그리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이런 분들이 일반적일 것이고요. 그 외에 또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자도 해당이 되고, 또 사망일 기준으로 볼 때 사망일 기준으로 5년 뒤로 갔을 기간 중에서 3년 이상의 보험료를 낸 자, 그러나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점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족의 순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1순위 당연히 배우자입니다. 여기에 또 사실혼도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자, 2순위는 자녀인데, 자녀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5세 미만일 경우에 유족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는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장애 2급 이상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3순위는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도 되는데, 여기서도 나이 제한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즉 이거는 유족의 순서는 앞 선순위가 있으면 뒤에 있는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1순위 배우자가 있으면 뭐 자녀, 부모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1순위에서 끝나는 거죠. 자, 앞에 3순위까지 없을 때 이제 4순위는 손자녀까지 갑니다. 역시 나이 제한 19세, 장애 등급 2급 이상. 자, 5순위 조부모까지 갑니다. 역시 60세 이상의 장애 등급 2급 이상입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약에 이제 주로 이제 배우자가 유족이 될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배우자 경우에는 3년간은 무조건 유족 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후에는 만약에 배우자가 월소득이 A값 초과시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거 우리 A값 하는 거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됐죠. 그래서 그 300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유족 기준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5년 전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다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63세부터 연금을 받으려고, 자기가 이제 연금 수령권자가 되는데 5년 전으로 보면 58세가 되겠죠. 58세이면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불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법률,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산업재해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첩 시에는 또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약간 억울하죠,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회 어떤 보장 제도 비슷하게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부여하고 한 부분은 혜택은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자, 유족 급여는 그럼 얼마나 되느냐? 보통 이제 그 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10년 이상입니다만, 20년 이상 됐을 때 임금 60%를 받고, 이 10년에서 20년 사이는 50%, 10년 미만일 때 40% 정도, 이렇게 그 기간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족연금을 받던 분도 언젠가는 소멸할 건데, 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면 바로 소멸되고요. 또 배우자 경우, 여기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유족연금이 더 안 나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억울하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손자녀는 뭐 파양을 했다거나 또 나이가 그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었잖아요. 뭐 자녀일 때 25세, 손자녀 19세. 그래서 어릴 때는 유족연금을 나오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버리면 유족연금이 중지가 되고요. 그러나 이제 장애 등급이 있으면 무조건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장애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주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네, 수급 요건을 다시 보면 앞에 유족연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죠. 그런 장애를 유발하는 그 초진을 받는 날짜가 언제냐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 이건 납부 요건입니다. 5년 전에서 초진 기간 중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다. 뭐 이러한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초진일이 18세에서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타는 날 전날까지 장애가 있어야 돼. 초진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노령연금을 받다가 뭐 다친다든지 했을 때는 장애연금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노령연금일 전날까지 있어야 하며 다음 기간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래 직역연금을 가입하고 있었던 기간이라든지 국외이주, 국적상실, 뭐 특수직종 노령연금 및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등 이제 이런 좀 자세한 내용들은 장애연금의 대상이 된다 싶을 때는 공단에 가서 좀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장애연금액은 얼마냐 하는 거 보시면 아까 유족연금액보다는 좀 괜찮게 나오죠. 1등급을 받았을 때는 기본연금 100%이 나오고요. 또 2등급을 받으면 기본연금의 80%, 3급일 때 기본연금의 60%입니다.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0%에서 일시보상금으로 끝냅니다. 네, 이 장애 등급 분류가 이 국민연금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등급 분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등급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주의사항으로 보면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등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죠. 그리고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이 이제 중복시, 장애연금을 쭉 받아오다가 자기가 나이가 돼서 자기 그 연금에 의해서 이제 또 노령연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중복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했는 내용 간단히 다시 요약하면,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서 40에서 50%, 60%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1순위,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나이 제한이 있었죠. 그리고 노령연금 수령 전에 다치면 장애 등급 1에서 3등급까지, 아까 4등급은 일시금으로 받고요. 3등급까지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